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약입니다. 오늘은 중년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다이어트도 연령대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쉽게 찌고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노력 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년 이후 체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몸의 대사 속도와 회복력입니다. 2030대에는 조금만 덜 먹어도 체중이 줄고 하루 이틀만 조절해도 몸이 금방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몸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인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몬 변화가 겹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전으로 에스트로겐 균형이 깨지면서 지방을 태우는 능력보다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밥 한 끼 먹고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던 혈당이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먹는 양도 줄였고 운동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시기의 다이어트는 얼마나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 체중 관리의 핵심은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지방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단 조절보다 먼저 몸의 내부 기능, 특히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중년 이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시작은 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중년 이후 체중이 쉽게 늘고 잘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간이 예전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단순히 술을 해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조절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해야 몸은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간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약 복용이 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누적됩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단 음식, 불규칙한 식사까지 더해지면 간은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일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간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부터 유지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덜 급하다고 판단되는 기능들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입니다. 중년분들께서 자주 겪는 증상들이 바로 이 신호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쉽게 붓고 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하며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느리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간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간에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식사 후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인슐린이 자주 높아진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혈당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깡과 인슐린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한 번 찐 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간이 지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해독과 지방 연소를 미루게 되고 그 영향은 다음 단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간이 지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담즙의 흐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을 거쳐 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으로 중년 이후 체중 관리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담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을 잘게 쪼개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담즙은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장으로 실어보내 배출하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즉, 담즙이 잘 흐르지 않으면 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독소는 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중년 이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담즙 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담즙을 만들 힘도 줄어들고 담낭이 담즙을 밀어내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지방은 연료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담즙 순환이 막히고 지방 대사가 떨어지면 몸은 지방을 쓰지 못하는 대신 혈당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당에 의존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는 점점 많아지고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 연소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년분들께서 공복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느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담즙이 충분히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을 연료로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오히려 근육을 먼저 소모하거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담즙 순환이 막히면 소화기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담즙이라는 자극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장 운동이 둔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즙은 단순한 소화액이 아니라 중년 이후 체중, 혈당, 배출 기능을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늘려도 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 체중 관리를 위해 단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시간을 줄이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단식은 잘만 활용하면 대사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단식이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담즙 순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 시간을 크게 줄이거나 하루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몸은 이를 회복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몸은 스스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는 저장 신호가 반복해서 켜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은 타지 않고 오히려 복부 지방을 중심으로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중년분들 중에 단식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운이 없고 예민해지고 식사 후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식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의 순서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 부족,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스트레스 수치가 이미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식이라는 추가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에서는
단식을 무조건 길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24시간, 48시간 단식을 시도하는 것은 마라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거리를 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아침 식사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이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식은 회복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려면 몸이 먼저 지방을 연료로 써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침 공복의 작은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몸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은 지방이 들어올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지방 식사를 해오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담즙이 나올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 대사가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공복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소량의 좋은 지방으로 몸에 신호를 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과 담낭에 이제 지방을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 기버터와 같은 정제된 동물성 지방입니다. 기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장점막과 간세포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당과 단백질이 제거되어 있어 중년 이후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소량 더하면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담즙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과정에 관여해 정체된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아주 소량 더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지방 대사를 깨운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자극보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방을 저장이 아닌 연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공복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도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간격이 벌어지고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폭식이나 강한 허기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년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정상적인 대사 흐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체중 변화도 안정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몸에서 잘 배출되고 있는지입니다. 아무리 간이 해독을 잘하고 담즙이 흘러도 장으로 내려간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몸은 다시 그 독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변비를 단순히 장이 약해진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년 이후의 변비는 대부분 장 운동이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담즙, 수분, 미네랄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변은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담즙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변은 딱딱해지고 배출은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지방과 함께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다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 결과 피부 트러블, 붓기, 만성 피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년분들 중에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얼굴과 배는 자주 붓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 배출 과정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단순히 유산균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담즙이 충분히 내려와야 하고 그 위에 수분과 미네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유산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충제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다이어트는 결국 적게 먹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간이 해독을 담당하고 담즙이 지방과 독소를 실어 나르고 장은 그것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구조가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질 때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지면 체중은 숫자보다 먼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붓기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식사량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 이후에 체중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요요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보약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보약에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보약에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